안녕하세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빛으로 가길 기원합니다. 주인으로 살아라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누가 주인인지 알지요. 시킬 때부터도 그렇고 또 음식이 나오면서도 그렇고 종업원들은 왜 저렇게 종업원 생활을 할까 하는 게 뻔히 눈에 보여요. 주인은 그래 참 주인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이제 자라면서 주인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생활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 종업원으로 온 사람은 종업원으로 교육을 받고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종업원으로 살아왔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인생을 꽃피워보자 생각했을 것이고 잘 살아보자고 생각을 했지 남들과 똑같이 산다거나 힘들게 산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살아볼까, 좋은 차를 타볼까, 그리고 더 많은 인생을 누려볼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쫓아가지 못합니다. 아주 가면 뻔히 보여요. 이분이 주인이다. 이분이 종업원이다. 가끔 틀린 경우는 한두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주인은 주인 역할을 해대고 있고 종업원은 종업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도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떻게 월급을 받을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쟨 주인도 넘어선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을 물어보면 꼭 주인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돼 있습니다. 주인으로 살기라는 거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을 가보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다.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손이 보이지 않도록 발을 무슨 신발을 신었는가 보이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움직여요. 그리고 무엇이 더 있나, 일거리가 더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요.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종업원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을 남들이 볼 때 실패했다 그러죠. 또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들여요. 그리고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잘 되는 가게 가보세요. 여기 뭐 팔아요? 저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추어탕 한 가지, 설렁탕 한 가지, 제가 아는 분도 육칼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씩만 팔아요. 가서 다른 메뉴 없어요? 저희는 이거밖에 안 파는데요. 메뉴도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다는 거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게의 음식점 메뉴 중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맛있긴 누구나 다 하죠. 다 맛있다 그러지 우리 집 음식이 맛없다 그러면서 손님 오라는 가게가 어디 있어요? 다 맛있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를 딱 골라가지고 이거만 요거만 딱 파는 집들은 되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그것만 하니까요. 이게 뭐 때문에 잘못되는지, 뭐 때문에 잘 되는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장사를 이렇게 말아먹기 힘든지를 몰라요. 그 끝에 가보면 뭐가 덧붙이냐 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왔어요. 메뉴판에. 그게 뛰쳐나오면 그 집은 망하는 몇 달 전이에요. 그 음식점 가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있다 그러면 저 집은 많이 힘든 집이군. 이렇게 하면 거의 딱 맞을 겁니다. 또 주인의식을 가진 집들을 가보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요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중국집들이 되게 그런 데가 많은데요. 주방장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주방장은 진짜 맛있게 해요. 근데 그 주방장들의 버릇인지는 몰라도 오래 안 하더라고요. 웬만큼 베풀려면 나 집에서 쉬든지 돈 다 쓸 때까지 안 나와요. 주방장 월급이 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방장이 있을 때는 음식이 잘 돼요.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또 주방장이 바뀌면 금세 손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맛을 금방 알아차리는 건 아마 뭐 좀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응? 금방 맛있으면 우르르 몰렸다가 맛없으면 싹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저도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그런 걸 아직 못 배웠거든요. 그렇게 주방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방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중화요리는 금방 손님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방장이 주인을 딱 맡은 집은 끝까지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근데 주방장이 바뀌는 집에는 손님도 왔다 갔다 무슨 나그네 들렀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많아졌다가 조금 했다가 많아졌다 조금 했다 그래요. 또 종업원 생각을 하는데 가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종업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겠지. 누구는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야. 내가 하리라고? 그걸 내가 왜 해? 또 누가 하겠지 뭐. 그리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뭐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것 좀 다듬어. 이거 손질 좀 해. 그러면 대충 해요. 물에 한번 씻고 그냥 휙휙. 세밀히 꼼꼼히. 그거는 주인이 하는 거지요. 주인이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종업원 생각은 그냥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안 보면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지. 그리고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보다 더 지독해요. 아주. 내가 더 몸을 아껴요. 내 몸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조금 아프면 저 사장님 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됩니다. 내일은 아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주인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파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업원은 나 살기에도 바빠요. 주변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챙겨요? 내가 주변 사람 챙길 것 같으면 주인하게요? 이게 종업원 생각이에요. 또 겉에 모양만 내요. 음식점 가보면 아주 화려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실속은 없고 맛은 없고. 겉에 화려하게 모양새만 내는 것도 종업원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또 여러 개를 벌려놔요. 아까처럼 메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대여섯 가지를 벌려놔요. 근데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한 소스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 양념장을 갖다가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똑같이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는 내 인생인지 남의 인생인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하고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주변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내가 마지못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종업원 생각이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꼭 내가 나서서 주인으로 살아갈 일은 없죠. 이런 것이 종업원 생각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주인으로 살아갔고 몇 가지는 종업원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걸 주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모든 걸 주인으로 살았으면 벌써 지금 잘 되고 있죠.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실패를 해요? 주인이 왜 실패를 해요? 주인한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살 뿐이지 실패라는 자체가 없어요. 종업원에게 실패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하루아침에 주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다 배우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본 결과 경험을 얻어가지고, 경험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 번 다른 생각을 가졌나? 왜 잘 안 써지네요.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한데 10,000번 듣는 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어요. 이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인은 많은 경험을 해서 내 걸로 쌓은 거거든요.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내가 학습하고 학과습 배우고 또 익히고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주인이 짜잔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또 주인이란 것은 내가 가진 권리가 있지만 주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의무, 책임이라는 것을 또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인의 힘을 다한 거거든요. 내가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은 주인의 일을 잘 못합니다. 겉으로만 주인이지 주인이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무사항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의무가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 의무를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의무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줘야 그게 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인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주인을 해줘야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가정을 거치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좀 약간 빠진 듯한, 어디가 모자란 듯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죠. 지금 이 세상이 각기 자기의 권리는 많이 내세우면서 의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제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모자란 사회가 돼 있죠.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인의 성격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그렇게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 없고, 이런 종업원, 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주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인의 자격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주인의 자격이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꼭 해야 한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또 무엇이든지 하나를 더 찾아서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권리를 행사하고 윗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밑에 사람들 많이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업원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들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나도 지금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관리 감독을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보세요.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중자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가운데 중자 중심이라고, 중국이 친해가 중심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중심은 옛날에 황하, 강유역을 해서 상류는 높은 지대를 얘기하거든요. 높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고구려, 이제 산동 지방이라든지 길림, 흑룡강 이런 쪽에 사는 게 고구려였죠. 높은 데 산다고 고자를 붙이고 수려하다고 려자를 붙였죠. 높고 수려한 곳이다. 그리고 골짜기가 많다고 구자를 붙였죠.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러한 곳에 사는 나라. 그래서 고구려라 붙이고, 이 사람들이 성을 고자로 써가지고 지금도 성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고구려거든요. 그때 상류가 아니고 여기는 상류 지방이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하류 지방, 이제 해안, 이쪽에 이제 다른 데 지방이었어요. 이게 중국이었지, 뭐 지금처럼 가운데 나라가 중국, 이 뜻은 아니에요. 이제 요거부터 확실히 짚고, 아니 중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뜻으로 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원래는 우리가 잊어버린 땅이 굉장히 많지요. 만주국이라고 일본이 찾아 놓았던 땅 자체가 원래 그 고구려 땅이거든요. 네, 중심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가 중자예요. 내가 중간에 심지를 가지런히 갖다 놓고 이 심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중심이 있잖아요. 가운데가 있잖아요. 뼈대가 있잖아요. 심지가 있잖아요. 뼈다구가 있잖아요. 응?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멸치도 뼈다구를 찾는다는데, 이런 중심을 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주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누구나가 다 주인이 될 수 있지. 우리가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어제도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에 보면 뭐 두부도 넣고 김치도 넣고 돼지고기도 숭숭 썰어서 넣고, 또 고추장, 고춧가루, 뭐 마늘, 파, 깨, 많은 양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중에서 마늘이 빠졌거나 무엇이 소금이 빠지거나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이 주인, 뭐가 빠졌는데 종업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종업원이 나와서 뭘 해준다고요? 우리는 주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 불러가지고 여기에 뭐가 빠졌어? 왜 이 김치찌개 맛이 이래?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주인 생각에 그래요? 맛을 보고는 진짜 무엇이 빠졌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그걸 판단을 해주면 진짜 주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냥 드세요. 아이 돈 내기 싫으면 그냥 가든지, 그러면 이건 종업원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심의 마음을, 내 마음의 심지를 얼마나 굳건히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인이 되거나 흔들리거나 하죠. 이렇게 음식에도 어떤 게 하나 빠지면 우리는 꼭 주인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여기서 김치가 주인일까요? 김치찌개가 주인일까요? 아니면은 두부가 주인일까요? 돼지고기가 주인일까요? 마늘이 주인일까요? 소금이 주인일까요? 깨가 주인일까요? 물이 주인일까요? 어떤 게 주인이 돼서 우리한테 김치찌개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게 주인이 주인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빛가번쩍하게 잘 짓죠. 기둥이 딱 나서서 말해요. 내가 중심이야. 그리고 기둥이 4개가 섭니다. 옆에 벽돌, 또 창문도 얹고 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관호스까지, 보일러, 수도 뭐 다 들어가죠. 또 치장을 하면서 싱크대도 넣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가 들어갑니다. 이 집에서 창문이 없어요. 창문에 창문 틀도 끼우지 않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완성되지 않은 집이라고 합니다. 왜 완성이 안 됐을까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또 창문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꼭지가 싹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완성되지 않은 집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등 하나가 빠져 있어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기본에는, 집을 하나 완성하는 데에는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벽돌도 주인이고, 창문도 주인이고, 기둥도 주인이고, 싱크대도 주인이고, 벽지도 주인이고, 등도 주인이고, 전기줄도 주인이고, 보일러도 주인이고, 셀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이지, 어느 것 하나가 나는 종업원이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완성되지 않은 집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업원에 빠져 있더라도 빨리 내가 중심을 바로 잡아서 심지를 바로 고쳐 세워서 뼈다귀를 튼튼히 세워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심인 것이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중심이 아닌 것이 없고요. 누가 종업원이 됩니까? 거기서 돈 받는 사람만 종업원 주인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이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종업원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 여러분들은 모두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로 살아온 것이지 주인이에요. 주인 아닌 것으로 살아오면서 주인 행세만 했던 것이지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종업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종업원인데 내가 맨날 월급이나 받고 그런 걸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누구한테 무얼 준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인하세요. 바로 주인하세요. 종업원으로 내가 몇 년만 있다가 주인할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뼈를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누가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행동을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 집안의 중심을 내가 세워나가는 거지 누가 내 집안일을 대신해 주길 바래요. 내가 끌고 나가면 내 뒤를 이어서 내 자식이 그건 내 길이다 그러고 또 쫓아오는 것이고, 또 그 자식이 그건 내 길이다 그러고 또 쫓아나가는 거지. 주인이 주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종업원으로 살면 내 자식도 종업원 역할을 한다니까요. 주인으로 안 살아요. 왜 못 살까요?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종업원으로 사는 걸 배웠는데 내가 주인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야, 너 주인으로 살아라. 어떻게 사는 건데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주인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인으로 살아야 될 기본 이유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가 둥치도 커다랗게 됩니다. 둥치가 커진다면, 밑둥이 아주 커진다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줄기들은 자연히 저절로 커질 것이고, 또 거기에 붙는 이파리들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열매들이 크게 열릴 거예요. 대통령도 열리고, 장관도 열리고, 도지사도 열리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도 열리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도 열어지고, 나 스스로도 남한테 존경받는 성인 현자들이 열어질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사에 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큰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왜 남의 집안 얘기예요? 내 뿌리가 튼튼하다면 내 뿌리에서 많은 양분을 빨아들인다면 후손들이 잘 되는 게 당연하죠. 나무 밑둥에다가 비료를 줘보세요. 나무 밑둥에 따가워 그러지요. 나무가 자라면서 위에 이파리의 줄기가 나가는 만큼 뿌리가 나가거든요. 그건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도 똑같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길다는 것은 위에 줄기가 길다는 것이고, 조상이 튼튼해야 후손이 튼튼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야 이 밑둥이 자꾸 벌어나는 것이고, 벌어지는 것이고, 점차 커지는 것이고, 그래야 바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이파리도 많이 생기고 또 열매도 크게 열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다 비료 줘보세요. 나무야, 튼튼히 먹고 자라라. 이 나무가 따가워합니다. 왜 따가울까요? 야,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아, 빨리. 많은 돈을 투하했는데 이 자식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큰 뿌리예요. 굵은 뿌리예요. 흡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잔뿌리들이 많은 멀리 있는 곳에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비료를 주는 거예요. 먼 곳에다가. 나하고 가까운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다 줘요. 불의 돕기 하듯이 사회에다가 해외에다가 나 모르는 사람에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다가 옆에다가 주는 거는 이 나무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거든 먼 곳에다 하세요. 그래야 이걸 빨아가 가지고 이 뿌리가 더 멀리 뻗어나가죠. 여기가 나라예요. 여기가 해외예요. 우리나라에다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뿌리가 뻗어나가고, 해외에다가 좋은 일을 하면 해외로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럼 해외로 뻗어나간 뿌리는 어떤 자식을 만들까요? 세상을 안손하기에 질 수 있는 후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요만큼까지만 불의 토끼라면 요만한 자식이 나오는 것이고, 이만큼까지 불의 토끼라면 이만큼 나오는 것이고, 칠판에 안 보이겠지만 저 멀리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쭉 넘어서 좋은 일을 하면 해외를 돌아다닐 큰 자식이 태어나올 겁니다. 뿌리가 그러하니까요. 거기까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까지 살펴볼 큰 자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런 씨를 뿌렸는데. 중심은 여기 두었더라도 이파리가 어디까지 뻗치는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만큼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따라 있습니다. 링컨이 150년 됐네요.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 당시 해방된 노예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대략 전 인구의 5분의 6분의 1가량 됐을 거예요. 남부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 해방을 시켰는데, 노예 얘기를 꺼낸 경우는 우리는 가끔 핸드폰을 사면서 노예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2년은 쓰셔야 합니다. 3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새 걸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죠. 인생도 어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애가 자랄 때까지 혹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런 인생의 노예 계약이 있거든요. 내가 자식이 언제 때까지 내가 뭘 하겠다. 니네들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방이 돼보세요. 그것은 그 애의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인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를 따라서 누가 쫓아오느냐? 자식들이 똑같이 쫓아와요. 그런 자식도 주인이 돼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진짜 죽을 때 이 정도 키웠으면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식이 나를 보고 쫓아오는 거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았다고 그 자식이 좋은 자식, 큰 자식이 되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인답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 가문의 뿌리, 내 가문의 중심을 얼마만큼 넘겨주어서 우리 가문의 향을 풍기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한테 남겨줄 것을 잘 생각해서 남겨줘야지, 종업원 생각을 남겨주면 이 애가 또 정처 없이 떠돌아요. 종업원과 똑같죠. 그럼 그 애를 성인으로 크게 키웠다는 거 말고는 내가 사회에 보답, 이바지한 게 없어요.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들은 노예같이 살고 자식들을 잘 키웠을 뿐이고 그 자식은 잘 컸을 뿐이고 자신의 중심도 모르고 나의 말, 나의 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대주의에 소속돼서 영어에 속한 나라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자 이렇게 일본어 겨우 빠져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영어에 헤매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는 헤맬 건가요? 우리 앞길을 바라보면 가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정신이 큰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더 높은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정신을 모든 나라에서 배워갈 것이고 우리나라 말을 이 세상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낮다면 우리는 더 높은 나라에 굴복되어 그 나라의 말과 글, 문화를 모두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상이 커진다면 우리나라는 자연히 잊어버렸던 옛 땅, 고구려의 옛 땅까지도 자연히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적은 민족으로 울분, 원한을 갖는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회는 잘 됩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회는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책임지려고 생각하나요? 내가 했던 잘못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우리네 현실사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교육입니다. 많이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시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회가 된다면 점점 더 밝은 사회가 될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두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사회는 멈출 것이고 밝은 사회는 점점 더 빛이 날 겁니다. 빛이 나는 데에는 책임져야 할 것도 책임지지만 책임지지 않을 것도 책임져 보세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고칠 게 없어요. 그것도 내 책임이야, 그것도 내 책임이야, 그것도 내 책임이야 하는 사람은 세상 모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좋겠어요?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좋겠어요?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신가요? 뻔하지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잘 나가겠어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회가 당연히 잘 나가고 잘 될 것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시고, 내가 꾀부리면서 인생을 편안히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 꾀라는 속에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책임지도록 노력하세요. 저도 책임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면 사회는 점차 밝아질 겁니다. 밝은 사회라면 누구나가 박수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실패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서로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오겨 종업원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10가지는 다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는 종업원의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고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 해보세요. 처음에 힘듭니다. 주인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많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생을 움직이는 건 30%의 주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관자이고 종업원일 뿐이에요. 그 30% 안에서도 내가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5%, 10%. 진짜 어쩌다 한 명 될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성공합니다. 한 가지 메뉴만 가지고 있는 음식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에만 매달리고 그 맛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죽기 살기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책임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종업원이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심지, 내 마음의 뼈를 내가 주인이다라고 새기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을 성공할 것이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회에 누구나 투자하려고 하죠. 누구나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누구나 투자하려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망하겠냐고요. 누구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회가,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회가 잘 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성공을 두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다 책임을 진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밝은 대낮 같은 누구나 잘 되는 사회가 되겠죠.